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난는입니다. 지금 F1 보러 가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들 되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두세 번 본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한번 보고 얘기 좀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덥네요 진짜로. F1 재밌더라. 한번 보고 왔는데. 근데 브래드 피트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생이 멋있는 것 같아, 브래드 피트는. 그리고 원래 몰랐는데 감독 자체가 탑건 매버릭 찍었던 감독 조셉 코진스키 감독이랑 똑같은 감독이어가지고 영화 느낌이 똑같더라고 거의. 과거에 세계적으로 실력이 좋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신세대 애들한테 밀리고 갈등 겪고 그러긴 해도 마지막에는 또 기회가 왔을 때 본인 클래스를 증명하고 영웅적으로 해내는 그 스토리 자체가 되게 비슷하더라고. 탑건에서는 톰 크루즈로 보여줬고 F1에서는 브래드 피트로 보여줬으니까 이제 관리 잘 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요트 경주 같은 걸로 보여주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비행기랑 차는 다 했으니까 바다 경주 같은 걸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의 전성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직도 할리우드 영화 하면 뭐 톰 크루즈, 디카프리오, 조니 뎁, 브래드 피트가 주연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요새는 막 옛날만큼 그렇게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이때처럼 그 사람들이 주연으로 하는 영화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뭔가 되게 반가운 영화였다고 해야 될까? 이 영화 보면서 비슷한 느낌 받았던 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주연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고 또 조연으로 거의 주연급이지만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게 비슷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자체가 뭔가 할리우드 정석적인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독특하고 좀 작가주의적인 게 있어서 옛날 할리우드 느낌이 많이 나진 않았는데 90년대, 2000년대 그때 뭐 황금기 막 옛날 그때 말고. 근데 이 영화는 뭐 스토리 자체도 되게 전형적이고 쓰는 주연 배우 자체도 그 옛날에 유명했던 브래드 피트를 썼고, 그랬던 점이 뭔가 옛날 향수를 자극했고 내 추억 자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던 영화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OST가 너무 좋았는데 내가 알기로 한스 짐머 음악 감독이 작업해서 영화 볼 때마다 음악 좋다고 느끼면 다 그분이 만들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한스 짐머 음악 감독이라는 것 자체도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고, 처음에 딱 오프닝 씬에서 레드 제플린 홀라 로타 러브 그거 나오는데 진짜 영화에서 음악 스코어를 잘 쓴다라고 느껴지더라고. 또 이 F1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을 했고 외국에서도 흥행을 한 이유가 요새 영화관 많이들 안 가는데 오랜만에 진짜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영화, 진짜 극장에서 그 풍부한 사운드랑 넓은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서. 영화 제일 장점이라고 하면 진짜로 실제 F1 경기를 직관하는 것처럼 속도감 있게 장면들이 들어오고 나한테 운전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조작하는 거 있어서도 진짜 막 차 조종하는 것 같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F1 그랑프리 시즌 도중에 가서 찍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 그 선수들 나오고 현실감이 되게 있어서 좋았었고 오히려 실제 경기에서는 차량 외부를 주로 보게 되고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보다 보니까 진짜로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뭐 어떻게 조종을 하나 어떤 서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기가 힘든데 이 영화를 보면 경기를 보는 거 이상으로 몰입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진짜같이 하기 위해서 브래드 피트나 댐슨 이드리스 같은 배우들이 F2 차량 실제로 운전하고 말했었던 것처럼 그랑프리 현장에서 가서 촬영을 하고 또 이게 애플 TV 독점작이다 보니까 아이폰 기반으로 커스텀 카메라 만들어서 진짜로 F1 방송 카메라랑 동일한 크기 무게로 차량에 장착해서 촬영을 했고 새로 소니에서 나온 프로토타입 카메라가 있는데 센서 오너 스틱이라는 소형 원격 제어 카메라 써가지고 경주 차량에 설치해서 뭐 실시간으로 포커스 제어도 하고 뭐 펜 제어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신기술들 쓰고 실제 F1 가장 잘 나가는 선수인 루이스 해밀턴도 제작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실제같이 현실감 있게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 쾌감, 실제 같은 드라이빙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아.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영화에서 가장 뭐랄까 내가 생각했을 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스토리가 아닐까 싶은데 내가 봤을 때는 원래 감독님이 스토리를 못 다루시는 감독님이라기보다는 이 F1 영화 자체가 오락 영화니까 작가주의적으로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험 영화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락 영화로 모르는 사람이 봐도 F1 레이싱 자체를 현실감 있고 되게 속도감 있게 다루는 게 제일 우선적인 목표다 보니까 최선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 만약에 그것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스토리 라인까지 뭔가 복잡하고 갈등도 첨예하고 뭐 처음 시도해보는 스토리가 나온다는 등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이라는 등 그런 식의 영화였다면 어떤 것도 잡지 못하는 영화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시각적인 효과도 너무 세고 스토리도 너무 세고 캐릭터도 너무 세고 이러다 보면 이 모든 게 어우러지지가 않다 보니까 피로감이 너무 강해서 다회차 관람하기도 힘들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전형적인 얘기지. 옛날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온 베테랑이랑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루키 이 둘이서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고 딱 아마 영화 본 사람들은 다 공감했을 텐데 아 쟤네 화해하고 나중에 잘 되고 또 엄청난 친구가 되고 얼싸안고 나중에는 우승을 만끽하고 그러리라 다들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갈등이 있어도 아 저러다가 화해하고 괜찮아지겠구나. 쟤는 언제쯤 친해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을 것 같아 다들. 나는 오히려 좀 신선했던 게 내 생각만큼 둘이 친해지지 않고 그냥 한 시즌만 하고 가버려가지고 그런 거는 오히려 좀 신선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슈아가 부상을 입고 근데 소니가 활약을 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그러다가 또 내부 고발이 있어서 팀이 위기가 생기고 그걸로 이제 소니도 부상을 당하고 팀에서 방출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뭔가 전형적인 위기 전개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뭔가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라서 반가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로맨스도 너무 뻔해가지고 여배우가 되게 매력 있는 여배우인데도 이게 뭔가 매력이 없는 느낌? 그렇게 주인공하고 애틋해 보이지도 않고 마지막에 언젠가는 나중에 다시 만나자라는 식으로 재회를 약속을 하는데 굳이 얘네가 다시 만나서 뭐 해야 할 게 있을까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뻔한 느낌? 사실 다루자면 두 주인공 모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었고 소니 같은 경우는 게다가 뭐 커리어를 끝낸 사고도 있었고 그 후유증도 있었고 평생 여자 관계도 좀 복잡했고 어디에도 정을 붙이지 못하고 돌아다녔고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딥하게 다루자면 정말 딥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감정적이고 서사적인 측면 자체는 그냥 가볍게 다 얘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언급만 하면서 가볍게 넘어가고 그냥 감독님이 내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쭉 영화를 끌고 나가는 힘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 장면 중에는 당연히 다들 소니가 마지막에 1등을 하면서 지금 소니가 날고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가장 좋은 장면이라고 많이들 뽑을 텐데 나는 그 장면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피어스가 1등이었고 소니가 뒤에서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소니가 1등이 아닌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
근데 영화에서 묘사되기 자체가 소니가 차 몰 때 그 알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리를 많이 죽이긴 했어도 뒤에 엔진 소리도 들리고 그 운전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그 슬램덩크 극장판 보면 클라이막스에서 아예 소리가 완전히 꺼지는데 그렇게 아예 꺼졌으면 뭔가 더 몰입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나는 제일 별로였던 씬은 포커씬. 케이트가 손이랑 조슈아 화해시키려고 팀 회식인 것처럼 해서 부르는 그 씬 자체가 뭔가 너무 굳이? 싶은 씬이었어가지고 그 둘을 빨리 화해는 시켜야겠고 감정적인 거리를 줄이긴 줄여야겠는데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거는 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 얘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레이싱에 되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씬 하나로 퉁치는 것 자체도 너무 어색했고 서로의 공통점을 알게 되는 부분이나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허심탄회하게 시키고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우리나라 감성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자기적이고 어우 왜 저러지 싶은 느낌이 들었어서 차라리 케이트의 개입 없이 그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소니하고 케이트하고 이어지는 애정씬 자체도 큰 감흥이 없는 느낌? 그냥 애정씬 나올 때 됐는데 이때쯤에서 나오는구나 싶은 정도로만 받아들여진 느낌이었어. 그리고 하나 더 별로였던 씬은 경기 나가기 전에 전략회의를 하는 씬에서 플랜 C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그 도박성을 띤 소니의 계획을 다들 싫어하다가 테이블 같은 거 쿵쿵쿵 치면서 마치 자기네들끼리 응원하듯이 그런 식으로 감화되는 거를 보여주는데 그것도 외국에선 잘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 부끄러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었어. 그 장면도 최고의 장면들은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그런 나는 씬이라든가 레이싱 장면 하나하나가 다 최고의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 또 나는 개인적으로 좋았었던 장면 중에서 예전에 헤이스가 사고가 나서 차 자체가 반파가 되고 조수석이 튕겨서 나가서 혼자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장면 자체를 되게 오래 보여주는데 근데 반대로 조슈아가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소니가 달려가서 바로 가서 이제 맨손으로 구해내고 이랬던 장면이 자기가 느꼈었던 그런 외로움 감정이나 휴유증 그런 걸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 나는. 영화에서 캐릭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영화는 솔직히 소니 헤이스라는 캐릭터 하나의 매력으로 끌고 가는 영화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 나는 소니 헤이스라는 캐릭터가 좋았었던 점이 원래는 이런 캐릭터들은 대부분 연륜이 있고 쌓아온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비방을 하든 과거사를 들추든 되게 의연하게 대처하고 뭐 난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대응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이랬던 장면들이 이 인물이 그래도 조금 입체적으로는 그려지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릭터가 좋았었던 것 같아. 또 루벤이 티켓을 놓고 나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웨이트리스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나 마지막에 바하 사막으로 가서 레이싱을 하게 됐을 때도 돈 때문이 아니면 뭘 위해서 이걸 하냐라는 질문, 영어로는 What is it about? 같은 이런 대사에서 계속 대답은 안 하고 웃음으로 무마를 하는데 뒤에 나오는 씬들이나 소니의 행보 그런 거를 봤을 때 뭐에 관한 거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그 레이싱 자체가 목적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소니는 직접 대답을 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돈이 가장 우선이고 어쨌든 직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처음에 데이토나 24시에서 우승했을 때도 그렇고 아부다비에서 1등을 했을 때도 그렇고 성공을 했으니까 그 성공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있을 법도 한데 한 팀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 자체도 레이싱이란 그 행위 자체를 여느 직업처럼 맨날 하는 일, 틀에 박힌 일 이런 일로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마치 첫 경기, 첫 대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스릴이 있듯이 그거를 이제 평생 즐기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어. 그래서 인생 자체가 차에 타고 있지 않아도 항상 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항상 어디론가 이동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 영화에서 운전이라는 게 소니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소니는 그 전까지는 항상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우승을 한 다음에 에이펙스를 떠날 때가 되어서야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경기 전에 뽑아뒀던 카드를 딱 이렇게 보면서 끝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되게 생각이 많이 들어.
또 영화에서 좋은 시도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 피트크루인 조디가 휠건으로 차량 바퀴를 교체하려다가 불량 떠가지고 7초 날려먹고 게다가 휠건을 그냥 바닥에 두어서 그걸 밟고 가는 대참사 일어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조슈아가 당연히 불만을 표시하니까 헤이스가 그걸 커버를 쳐주는데 조디가 그걸 나중에 둘만 있을 때 고맙지만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내 의견을 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소니는 그거를 납득하고 일정 부분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왕자님이 필요한 공주라던가 단순히 주인공이 멋있고 속이 깊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캐릭터를 희생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체적인 피트크루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조슈아 피어스라는 캐릭터는 신세대 루키를 대변하는 캐릭터고 어릴 때부터 유스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인 현대식 육성 방식으로 키워진 애인데다가 SNS를 잘 이용할 줄도 알고 팬덤 문화를 잘 다룰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완전 소니의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로 잘 만든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영화와 차별화되는 이 캐릭터만의 장점, 이 캐릭터만의 개성 그런 건 안 보였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었던 것 같아. 그냥 활약을 해야 되는 베테랑이 있으니까 당연히 베테랑이 있으면 요즘 애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요즘 애들은 그 베테랑과 달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반대로 만들어버린 캐릭터에 불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 소니의 작전대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루키만 할 수 있는 그런 번뜩이는 재치라든가 기량이라든가 그런 거가 더 잘 드러났으면 이 캐릭터도 되게 매력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되는 거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은 게 시뮬레이터, 체계적인 현대식 육성 방식, 헬스 자체도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그런 최첨단 기술의 피어스랑 고전적인 맨몸 운동하고 철봉하고 트랙을 러닝으로 뛰고 이런 헤이스 이렇게 두 개를 대비해서 비교하는 건 되게 명확하게 잘 잡은 것 같아. 그래서 소니도 물론 이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연습은 하지만 항상 경기 전에 하는 게 일찍 와서 실제 트랙을 차도 아니고 자기 발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몸에 익혀서 그 시합 전에 체력도 끌어올리고 일종의 의식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뭔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좀 더 삶에 가까운 레이싱을 만들어낸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의미를 보여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이 데뷔가 단순히 F1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항상 그 피트 크루들보다도 더 일찍 와서 제일 먼저 와서 연습하고 러닝하고 그런 소니가 있고 그와 다르게 본인 컨디션을 위해서 가장 적정한 시간대에 도착하는 조슈아가 있고 또 항상 단순하게 그 레이싱 자체에만 집중하는 소니가 있고 그 반대로 SNS를 통해서 마케팅 같은 것도 주력하는 조슈아가 있는데 이런 거를 대비로 보여주는 게 그냥 우직하게 노력만 하는 구세대랑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는 신세대의 차이를 되게 효과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뭐가 더 낫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어쨌든 이것도 돈이 돼야 되는 스포츠고 스포츠라는 게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한다고 유지될 수가 없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광고도 중요하고 투자를 받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럼 당연히 SNS를 통해서 마케팅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옛날 훈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과학이 발달을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쉴 때는 쉬고 운동하고 연습할 때는 연습하고 이런 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괜히 뭐 일찍만 오고 시간만 더 쓰고 이런다고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가 더 낫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뭐 영화에서는 조슈아의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서 진짜 달리는 거에 집중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나 후반부에 조슈아가 소니가 말해줬었던 것처럼 SNS를 통해서 왈가왈부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소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나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 영화에서는 그래도 그런 9세대의 가치를 손을 들어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 나는 사실 차랑 레이싱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브래드 피트가 러닝하는 거 보고 되게 같이 달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 그리고 또 캐릭터 얘기를 하면 불호적인 측면으로 케이트 맥케나 에이펙스 GP 테크니컬 디렉터 이 캐릭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배우 자체는 너무 매력있는 배우이고 캐릭터도 첫 번째 여성 테크니컬 디렉터고 게다가 연구를 하다가 온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할 말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직함 외에 어떠한 개성도 없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 그냥 이 영화에도 로맨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로맨스를 수행할 여주인공을 넣은 느낌?
차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소니가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거 해줬을 뿐이고, 물론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긴 하지만, 롬에서도 뭔가 그들만의 특별한 게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이쯤이면 여주인공이 남주인공한테 반해야 되니까 반한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만의 무언가가 없는 느낌이라서 가장 아쉬웠던 캐릭터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화에서는 집중하는 측면이 이런 캐릭터성, 스토리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오락적인 시각적 쾌감, 청각적 쾌감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희생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전형적인 느낌 같아서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영화가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니의 작전하고도 되게 연관이 깊은데, F1 역사상 그 매니아들이나 관계자들이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래시 게이트라고 있는데, 소니가 사용하는 작전 자체가 그 크래시 게이트를 모티프로 한 거라서 그 논란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소니의 전략 자체가 고의 사고를 통해서 세이프티카를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상위권으로 가는 팀메이트 경쟁자를 앞에서 막으면서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따지면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작전을 사용한 거라서 크래시 게이트가 폭로되었을 때도 엄청나게 문제였는데, F1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흑역사를 마치 팀 전체의 전략인 것처럼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50대 레이서가 30년 동안 뭐 레이싱을 했다고는 하지만 F1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레이서가 팀에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하위권이었던 팀을 우승까지 시킨다는 것 자체가 개연성 있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었을 것 같아. 물론 뭐 실제로 날씨가 안 좋았을 때 좀 도전적인 수를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언더독 팀이 우승을 한 케이스가 실제로도 있었는데, 그거로 영화를 만들기는 날씨가 도와줬다라는 것밖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극적이고 그래도 머리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재는 그거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주인공도 악인이고 다 악인만 나오는 그런 피카레스크 장르가 아니면 관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인공한테 몰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에이펙스 팀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고, 소니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고, 나도 처음에는 뭐 이래도 돼? 뭐 그러면 다른 팀도 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다른 리그의 레이서들이 좀 밉상으로 보이고 다 제치고 싶고 소니가 우승했으면 좋겠고, 막 세이프티카 전략 먹일 때 다른 팀 레이서들이 막 답답해하고 이러는 거 보고 쌤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걸 보고 나서 F1에 입문을 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가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주인공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매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F1 입문자들이랑 애호가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영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또 논란 중에 하나가 시몬 애슐리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원래 분량이 꽤 있었는데 영화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완전 다 날아가서 카메오급으로 분량이 편집됐는데, 그래서 인종차별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하지만 감독님은 그 영화를 좀 작품성 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잘라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타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감독님의 의견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 정말로 잘하는 그런 시각적 쾌감을 위해서 포기한 게 정말 진짜 많다 보니까 그 부분도 포기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 물론 이제 감독님이 다른 작품에서도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믿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씁쓸하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할리우드에서 그런 식으로 하필 비백인 계열의 사람들이 분량이 잘려나가는 걸 보면 좀 씁쓸하지? 그 정도였던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정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집중을 해서 성공을 한 정말 재미있는 오락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